네, 우리가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까지도 중국 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쿠페형 세단.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샤오미가 내놓은 첫 전기차 SU7입니다. 최고 시속 265km. 한 번 충전하면 800km를 갑니다.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테슬라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샤오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중국제입니다. CATL과 비아디 제품입니다. CATL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비아디는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입니다. 지난해 4분기 52만 대를 팔아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아직은 중국 내수 비중이 크지만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공영차고지. 매일 400대 넘는 버스가 오갑니다. 현대차보다 중국 전기버스가 더 많습니다. 비아디와 하이거 전기버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새로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1,372대. 처음으로 국산을 제쳤습니다. 특히 비아디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작년에 400대 넘게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현대차보다 더 멀리 갑니다. 그런데 가격은 1억 원 이상 더 쌉니다. 비하다고 중국에서 네. 이거더라고. 저기 아주 되게 넘버원이더라고. 되게 좋고 또 네. 승차감도 좋고. 아, 그래요? 비아디는 올해 한국 시장에 승용차도 내놓습니다. 비아디 대표 모델인 아토3의 중국 판매 가격은 2,200만 원 정도입니다. 크기가 비슷한 기아차 니로의 반값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배터리 덕분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30%나 쌉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은 삼원계 NCM, 희귀금속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데 주행거리가 긴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 중국의 주력 제품은 LFP, 리튬 인산 철을 쓰는데 철이 주재료라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더 쌉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능 삼원계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판도가 LFP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원계만 쓰던 미국 테슬라까지도 보급형 모델에 LFP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 봤더니 LFP 이거 되게 싸네? 이걸로 가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원화가 되면 되겠다.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가는 자동차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좀 비싸게 받고 LFP 같은 거는 충전해서 오래는 못 가지만 싸게 만들어주면 이런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테슬라와 중국이 주도가 되면서 시장을 이원화시켜버린 거죠. LFP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2022년 31%로 급증해 곧 삼원계를 앞지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업체들도 한 수 아래로 평가했던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배터리셀을 최대한 촘촘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 다니는 전기차 버스 다 LFP니까. LFP가 현재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의 기술 경쟁력 원천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입니다. CATL 연구개발 인력은 16,000명, 4년 만에 4배나 늘렸습니다. 16,000명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전체 직원보다도 많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한 사람이 30일 동안 한 달이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중국은 쉽게 얘기하면 30명을 집어넣어서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개발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드론계의 애플 DJI를 창업한 왕타오. 그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연구 인력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1000대 기업을 보면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느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4개에서 194개로 거의 50배가 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을 기점으로 건설, 정보통신, 국방, 기계 등 중요 11대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라고 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넘어가면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선정한 첨단 기술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대다수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단 한 분야도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한다, 따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아직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기술이나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의 위에 있거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조에 불과하죠.